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2학년 이야기 기말고사 마지막 부분인데요. 6단원 조선사의 변동에서도 3. 새로운 문화의 발전, 4.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새로운 문화 발전이 나와요. 우리나라 이제 이 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끝난 이 후반기 시대의 우리의 문화 발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여기서의 문화는 특징이 딱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수업할 때 얘기했을 거야. 우리 문화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왜냐하면 실학자들이 중농, 중상 한 다음에 19세기에는 우리 것, 국학파로 넘어가거든요.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두 번째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민중들,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민 문화가 발전한다. 세 번째는 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서양에 의한 이런 서양 문물,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 특징을 기억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국학의 발달부터 보겠습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 유득공에 바래고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뭘 더 중요시했었습니까? 우리 예전에 발해 나왔을 때도 남북국 시대다, 발해와 신라를 남북국 시대다라고 처음으로 언급한 책이 바로 실학자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나오는 거고요. 지리책에서 이중안의 택리지 같은 경우는 인문지리서라고 얘기했어요. 뭐 삶의 생활 터전, 뭐를 먹고 사는가, 뭐 기후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했던 게 택리지였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많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서민문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요. 바로 신분제 동요, 상민의 경제력 향상, 교육열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발전한다. 자유롭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한글소설 사설시조, 한글소설 홍길동정 춘향전 사설시조. 뭔지 들어봤나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거. 이 시조가 뭐더라? 3434, 3543 선생님이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요. 이런 틀이 있는 게 예전에 시조라면 사설시조는 그냥 길게 써도 괜찮은 거. 다 서민문화와 연관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와 탈춤 이런 것도 다 서민문화와 연관이 되는데 이런 거 판소리 탈춤 특히나 탈춤 같은 거 우리 이런 거 공연 어디서 할까요? 조선 후기에 이렇게 서민 문화가 많이 발전되는데 이런 서민 문화들 공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공연장은 어디일까? 바로 장시가 그들의 공연장의 역할도 하죠. 장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예술, 과학 여기서 나오는 거 지금 내가 얘기했죠. 청과 문물 교류가 많아지면서 청을 통한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이 많아서서 과학기술에 관련된 내용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실학파 중에서는 중상학파 할 때 북학파라는 말도 하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문화 발전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문화의 발전의 경향, 우리 것, 국학이 발전했다, 서민 문화가 발전했다, 청과의 교류로 서양 문물이 받아들여졌다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에 관련된 거 우리 문화 국학에서 실학자 유득공 내지는 이중안의 택리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서민 문화에서는 한글 소설, 사설시조, 판소리, 탈춤 그리고 청과의 문물 교류에서는 지전설 우리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것도 이때 나오는 거죠. 홍대용 중상아파 때 홍대용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구는 돈다 이런 서양 문물 그리고 뭐 고려만국전도라든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중심이 아닌 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세계지도가 이때 들어오는 것도 이때예요. 청에서부터.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 진경산수와 풍속화, 민화 이런 내용도 나와요. 내가 지금 여기 PPT에 정리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188, 189쪽에 우리 확인하면서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크게 인과관계 같은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세도 정치에 들어가면 이제 정치 과정이니까 뭔가 원인과 결과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도 정치가 이 시대에 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날 거야. 한번 다시 봅니다.
임진왜란 선조 때 일어나요. 선조 때 붕당 정치가 시작되죠. 그 전에 훈구파가 세력을 장악하다가 이 훈구파에서 살림이 등용되고 성종 때 훈구와 살림의 대격돌된 사화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예송왕국이 이어지고 이 다음에 탕평책이 이어지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세도정치예요. 세도정치는 왕의 세력이 너무나 약해지자 몇몇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가문에 의한 정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유력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죠. 시기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 19세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801년부터 1863년까지가 이 시대거든요. 19세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폐해는 왕권이 너무 약해서 가문에 의한 정치가 되다 보니까 가문이 마구 나라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과거제, 가장 공정해야 될 과거제가 문란해지고 매관매지,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성행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들은 새롭게 관리가 된 사람들도 자기 본전 생각나지. 돈을 주고 산 거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부정부패만 심해지는 거예요. 이 세도정치 시기의 부정부패의 가장 대표적인 이 수단이 됐던 게 세금제도인데 이 당시에 이거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삼정이 뭘까요? 전정, 군정, 환곡. 땅에 대한 세금, 군역에 대한 거, 환곡은 세금은 아니었는데 빈민구제 정책이었는데 마치 세금처럼 되면서 이 부정부패해진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삼정의 문란 확인하시면 되고요. 넘깁니다. 삼정의 문란상이 우리 교과서 191쪽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자료톡톡에서 예를 들어서 그림이랑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191쪽에 전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해진 세목, 정해진 거 외에 더 이것저것 잡다하게 붙여서 세금을 걷는 거, 각종 잡세를 걷는 거. 그리고 군역, 군정. 군적은 군역을 피하는 농민이 증가해서 대상자 감소하게 되자 더 많이 받으려고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도 내게 하고 어린아이한테도 군포를 부과하는 거. 원래는 16세에서 60세까지 양인 남자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 이것도 영조가 균역법으로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줬는데 이걸 갖다가 죽은 사람한테도 걷게 하고 어린아이한테도 걷게 하고 그래서 이 군정에 대한 횡포가 심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환곡, 환곡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환정이라고 그냥 삼정이라 했는데 환곡이 환정인데 이게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삼정 중에 가장 피해가 컸던 거래. 왜냐하면 빌려준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빌려줄게 해놓고는 빌려줄 때는 뭐 10분의 1준 뭐 견화 뭐 이자 거 섞어서 보내주고 받을 때는 10% 이자지만 그 섞은 것까지 깨끗한 걸로 걷어들이게 되니까 거의 이자가 뭐 30% 50%가 되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안 걷어가니까 안 빌려가니까 어거지로 맡겼다가 뺏어가는 식으로 수령과 향리의 부정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환곡에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결과 백성의 생활 궁핍, 농촌사회 불안 심화, 당연히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농민 봉기로 이어져야지. 농민 봉기로 이어질 겁니다. 여기 환곡의 문란상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환곡의 문란 뭐 여기서 보면은 한 석을 나눠서 두 석으로 만들어서 한 석을 나누어 두 석으로 빌려주고 심지어 세네 석으로 만들어주고는 빌려준 사람한테 한 석을 그대로 깨끗하게 받는 거지. 그러면 3배, 4배가 되는 거죠. 원인 뭡니까? 왕권 약화야. 뭐로 인한 왕권 약화? 세도 정치로 인한 왕권 약화,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 기강 문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런 세도 정치 시기에 농민들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뭐 조세 수탈이니 농민들은 너무 가난해지고 이래서 농민들은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저항하게 된대요. 소극적 저항은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방을 붙여. 우리 동네 수령이 이랬대요. 우리 동네 사또가 이랬대요 라고 방을 붙여. 내지는 이 방을 아무도 안 보니까 뭐라고 편지 써. 너 그렇게 수령, 너 사또 너 그렇게 살다가 너 큰일 난다 하고는 활에 쏴가지고는 관에다 던지고 도망가.
이런 식의 소극적인 저항을 했어, 처음에는. 그리고 밤중에 몰래 사람들 다 잘 때 산에 모여서 꾸수덕꾸수덕 하고서 막 불 이렇게 횃불 들고 뭐 타도하자 하고는 아침이 돼서 관원들이 올 때 되면 싹 도망치고, 이렇게 소극적인 저항을 하면서 알아주길 바랬지만 알아줄 리가 없지. 그래서 봉기하는 거야. 도참의 유행,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 이 세상은 글렀어, 다음 세상을 기대해야지. 이게 도참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후천개벽, 이 세상이 무너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정감록, 정씨가 새로운 왕조를 세울 거야. 이씨왕조 망할 거야. 미륵신앙, 새로 부처님이, 미래 부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싹 망하고 새로 시작할 거야. 다 없어지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야. 이런 사회 불안이 가중되어서 봉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홍경래에 난 임술 농민봉기, 두 개의 봉기가 가장 유명한데 요건 좀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원인 세도정치,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 이 평안도 지역이 서쪽,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 서북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서북민에 대한 차별대우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농민이 잘 살던 지역이 아니라 약간은 이 지역이 북방 이민족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여진족이나 거란족도 많이 들어와서 살던 지역이에요. 또 우리 세종 때는 이 지역이 비어서 외적의 침입,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을까봐 우리의 농민을 의도적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았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국민들이, 이 지역 도민들이 이런 관원이나 높은 관직에 진출하는 비율이 확연히 적었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 가정돼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야. 보세요. 몰락양반이 광산 노동자와 빈농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홍경래난 같은 경우 광산과 연결이 많이 돼요. 광산에서 막 이 봉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군사 훈련도 이루어지고 하거든요. 청천과 이북 지역을 장악했지만 끝내는 패배한다. 정주성 싸움에서 패배해서 실패한다. 하지만 이거는 농민봉기, 앞으로 농민봉기의 기폭제가 된다. 홍경래나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을까? 안 됐을까? 홍경래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북민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평안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전국적인 건 임술농민봉기. 이거는 1860년대거든요. 이건 홍경래난이 세도정치 초기면 이제 이거는 세도정치 후반기, 말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진주에서 맨 처음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환곡 때문에 일어났어. 환곡 때문에 보면은 백낙신이라는 이 아주 욕심 많은 관리의 폭정 때문에 유계친이라는 당시 몰락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봉기하게 되는 거야. 진주 농민 봉기는 백낙신의 폭정에 항거하여 당시에 유양수에 있었던 유계춘 등이 봉기하게 되는 게 진주 농민 봉기예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시작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다. 진주에 시작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부는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방황해서 진압하려고 하지만 임시방편밖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세도정치 시기는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은 이 세도정치가 끝나는 게 그 다음에 순종, 혼종, 철종 다음에 고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나오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게 돼요. 역사탐구 홍경래의 난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봉기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평안도 백성은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한마디로 평안도 백성은 어쩌고저쩌고 서북민에 대한 차별대우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도정치 시기의 종교 대한 문제입니다. 천주교와 동학이 중요한데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야. 우리나라는 학문으로 들어와서 신앙으로 수용됩니다. 다른 나라는 선교사들이 가서 전파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글 공부 좋아하는 실학자들이 청나라에 가서 천주교 책을 얻어서 읽고 이거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지복뉴스나 이런 데에 조금 소개해 놓자 또 다른 실학자들이 막 공부하면서 내용이 좋네 하면서 이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 한마디로 서양의 학문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서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신앙으로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거는 전국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된다. 탄압의 이유는 뭡니까? 탄압의 이유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고 인간 평등 사상 때문에 신분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탄압 이유 두 가지. 제사 거부, 신분질서 부정. 이래서 탄압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학 외에 동학이 있죠. 동학. 최재우가 동학의 특징, 유불도 뭐 민간신앙까지 한마디로 섞어 짬뽕 종교죠. 동학. 최재우가 했던 거. 인내천 사상, 인간평등 사상. 이게 왜 동학일까?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이래요. 서학은 사실 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외국 같은 경우에 제국주의 침략과 연결되었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 세력, 서양은 침략 세력이다라는 의미 때문에 동학으로 이름이 이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이야. 하지만 내용에서 민간신앙만이 아니라 서학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서학에 반대한다. 하지만 서학적인 내용은 그래서 하나도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지. 동학은 모든 종교가 마구마구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봐봐. 신분차별 반대한다. 인간 존중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반외세적이며 반봉건적이다. 사회제도 개혁을 주장한다.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이니 뭐니 동학에 관련된 사회개혁운동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부는 탄압해요. 탄압의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인간평등, 인간존중. 한마디로 인간평등은 뭘? 신분제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교조 최재우 죽어요. 그 다음에 최시영이 다시 교단 정비를 노력합니다. 동경대전 용담유사 있네. 요거 뭐냐면 동경대전은 성경책, 용담유사는 찬송각시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그 나름 동학의 뭐 교리 써놓은 거 대전 유사 나름의 같이 모여서 노래하는 책. 뭐 이런 식으로 동학을 하면 되고요. 이러면서 우리 오늘의 수업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